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이거 이슈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한 분이 많아요. 그 주 52시간 근무제가 우리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주 52시간 그러면 주 52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혹시 그건 아세요? 산업혁명 나기 전에 자본주의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네. 이런 임금 노동자들이 생겼을 때 네. 1600년대쯤 될 거예요. 600년대, 700년대인데 그때는요. 최저 노동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최저 노동시간 몇 시간이었나요? 최저로 60시간 이하를 일을 시키면 안 돼. 일주일에? 이런. 그러니까 그 이상을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일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초기의 노동시간은 끊임없이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자본과 네, 자본과 노동시간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 노동자 간의 이런 싸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시간을 1시간 줄이는데 네. 과거에 20세기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100년쯤 걸립니다. 그러면 1시간 줄이면 100년, 1시간 줄이면 100년 이렇게 가는데 네. 실제로 최근에는 기술 속도도 워낙 빨라졌고 또 사회적 구성이 복잡해지고 민주화되면서 서로 이해관계 집단들이 갈등도 생기고 그러니까 훨씬 단축되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주 5일 노동 언제 했어요, 우리?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불과 20년밖에 안 네. 된 건데 그때 할 때 전부 죽겠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주 5일 노동하면 경쟁력 떨어져 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딱 주 5일 노동 해도 네. 사실은 정상적으로 경제 생태계가 움직였어요. 네.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노동이 되면 네. 우리가 기술에 적응하지 못해서 몰락하는 노동이나 산업이 있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기업별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 시간을 끊임없이 단축시키는 게 네. 기술 발전에 조응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요구들의 반영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는 또 여가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 집에 있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네. 다른 거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쪽 산업은 또 늘어나죠. 다른 산업이 또 발전하겠네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헬스장이잖아요. 요즘에 진짜. 건물마다 헬스장이 다 들어서고 맞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네. 거예요. 옛날에는 체대가 그럼 뭐 체육 뭐 해서 뭐 먹고 사냐 네. 운동선수 다니는데 그러지만 요새는 체대가 네. 가장 중요한 학과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누구나 건강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럼요. 예.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뭐 생존을 위한 시간이 있고 노동하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 네.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쉬는 시간이 늘어나고 거기에 맞는 소비와 거기에 맞는 일자리가 네. 또 동시에 생성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52시간제를 하면은 기업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저는 대기업이나 네. 뭐 공공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주 50시간도 다 잘 지키고 있고 네. 이제 중소기업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네. 거죠. 뭐 생산성을 높여야 이게 가능한 일인데 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투자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뭐 한 기업은 살아남을 거고 네. 그렇지 않은 기업은 한계 상황으로 봉착할 수 있는데 네. 결국 공공이 해야 되는 국가가 해야 되는 영역은 이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서포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이 스스로 한계 기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네. 이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죠. 네. 근데 이 주 52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자를 이기고 많이 바뀌는 건 아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부자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네. 따져보면 뭐 주로 뭐 엑슨이나 뭐 이런 이 뭐 석유 회사들, 네. 뭐 농업 회사들, 뭐 자동차 회사들이 쫙 앞에 있었는데 이걸 이제 페이스북,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 쫙 네. 애플, 그렇죠. 응? 그다음에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네. 쫙 상위를 장악하잖아요. 이렇게 산업도 바뀌게 되고 기술에 따라서 네. 예. 아마 앞으로도 그런 현상들은 계속 더 커지지 않겠어요? 우리도 뭐 비슷하죠. 미래에도 양카가 계속 이렇게 뭐 유지가 될까요?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승자 독식이 되는 게 IT 산업의 특징이잖아요. 먼저 먹은 사람이 다 네. 먹는 구조고 네.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건 플랫폼 경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네. 수요자 맞춤형으로 구매가 되는 이 구조화에서는
플랫폼 경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네. 그럼 플랫폼 경제와 독식을 하는 이 구조가 되죠. 아, 이 빈익빈 부익부,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경제에다 맡길 수는 없겠네요. 시장 경제에 맡길 수는 없고. 시장 경제는 불가능하고 특히 IT 경제, 디지털 경제에서는 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 이런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국가밖에 없으니까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앞으로 국가 개입이라고 하는 건 이 영역에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중재자나 심판자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다원화가 되면서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생기잖아요. 네. 이해 집단들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이 조정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서 그거를 해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지만 네. 최근 전 세계에서 대부분 다 문제되는 것 두 가지만 들어봐라. 네. 하나는 양극화, 하나는 청년 실업. 아,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네. 고민들이었습니다. 아, 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것도 네. 한정적이잖아요. 네. 한정적인 이 부동산에 대한 부의 축적, 이런 것도 미래 사회에서는 조금 뭐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무리 정책을 나눠도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건데,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에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네. 직주 근접성이에요. 오. 그죠? 네. 직장 가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여가 시간이 많아집니다. 네. 그러면 좋은 직장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강남이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강남의 접근성이 항상 좋아요. 모든 지하철은 강남으로 통하니까. 네. 그죠? 그래서 강남에는 지하철역이 뭐 한 20, 30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환승역도 많고. 네. 근데 서울의 주변부로 가면 네. 지하철역이 3개밖에 없어. 맞습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 3개짜리 동네와 네. 30개 지하철역을 갖고 있는 이 동네에 부동산 가격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날 것 같아요. 이건 100%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더 심화되는 건가요? 이게 모든 투자를 할 때는 네. 타당성 조사하잖아요. 네. 타당성 조사하면 몰리는데 몰리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뭐 도로를 뚫든 지하철을 하든 타당성 조사를 하면 뭐 1 넘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뭐 저 지방 가서 하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 단순한 수치로만 계산을 하면 네.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시장 구조죠. 국가는 그거를 분산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네. 국가의 역할이죠. 즉 공공 투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도로를 만들어줘 이런 게 아니라 네. 공간적 부의 재분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공간적 부의 재분배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의 큰 격차는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방에 적절하게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여건과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 52시간제부터 부동산, 뭐 사회적 구성원의 합의, 뭐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아울 수가 있었네요. 정말 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진짜 제가 또 한 번 오늘 집에 가서 다른 고민까지 지금 내주신 숙제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